흔들리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숲보다 나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종목에 답이 있다는 얘기겠죠. 기술로 승부하는 강소기업 안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스몰캡 보고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좀 추려서 볼만한 기업이 그리고 매력적인 기업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네, 처음으로 좀 소개해드릴 기업은 M2I라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MI라고 그래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스카다라고 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금 이제 공급함에 따라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로봇 같은 쪽이죠.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 예. 네, 설비들 이런 것들의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패드를 공급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장비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요. 그 설비와 장비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신호들을 HMI로 하는 그런 패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통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들이 많이 찾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비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서 커스터마이징과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그렇게 통신 프로토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3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일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업체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카다라고 해서 이제 그 HMI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통합 관제하는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아니면 설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통합 관제하는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스카다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매우 낮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왜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렸냐면 정부가 이쪽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 계획도 있고 공장 스마트화에 대한 추진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가 될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제 매출 비중이 적다고는 하셨는데 이와 연관돼서는 어떤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제조가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만큼 공정 내에서의 그런 기간들이 단축된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채용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HMI에서 많이 사용되는 M2I HMI가 아무래도 스카다까지 같이 연계해서 통합 솔루션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성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들어가고 있는 엔드 유저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유수의 업체들이 이미 M2I 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중소업체까지 그렇게 확장된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M2I, 예, 주가가 견조하게 하방을 다지고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말씀을 주셨고 스마트 HMI, 스카다라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스몰캡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업체는 원티드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은 좀 알려진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예.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채용 포털 사이트와 같은 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이제 업체처럼 채용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채용 플랫폼과 좀 다른 점은 보통 기존의 채용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베이스로 매출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광고 베이스가 아닌 실제 합격한 사람들의 베이스로 해서 연봉의 일정 수준을 수수료로 수취하고요. 그것을 매출로서 인식을 합니다. 즉 합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티드랩과 관련된 실적 포인트들이 굉장히 나아진다는 점이고요. 그러한 합격자와 관련된 지표 추이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았었던 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입자 수이거든요. 가입자 수 같은 경우가 작년 1분기, 20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86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현재 이번에 4분기 시점에는 23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수. 가입된 기업 고객 수 역시도 현재 15,000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채용하러 들어온 사람과 그다음에 채용하려고 레주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합격자 수가 계속적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정책 테마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관련 테마주여서 네. 거기에 속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말씀해주신 뭐 성장력이나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거든요. 올해 관점,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인지 이제 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업체예요. 그 전까지 2020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인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비싸 보인다 그러한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실적 포인트 발표를 통해서 확인했었을 때 1월달 수치가 가장 여지껏 역대 최고 월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업체의 그런 실적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합격자와 기업자 숫자 같은 경우가 계속 순증하게 된다면은 기존 대비해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21년도 매출 역시도 YOY로 115%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력이 올해도 나타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에서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군요. 작년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도래한 모양입니다. 두 번째 스몰캡은 원티드랩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장주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스몰캡의 성장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우려하는 포인트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기라 성장주에는 좀 좋지 않는 환경 아닌가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에 대한 코멘트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성장주와 관련된 우려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죠.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성장주와 관련된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 부분에서도 매출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익의 성장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하락 우려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2배씩 성장, 50%씩 성장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와 관련되어서 실제 이것을 성장하는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업체들의 그런 향후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고 있는 그 단계보다 얼마만큼 주가가 버블이 끼었느냐 아니느냐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펀더멘털상 성장 여력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 위주로 그러면 골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방향이 이제 매도 쪽으로 잡고 있어서 수급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신중한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